이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혼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격 차이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백발 이렇게 성성한 부부가 그 저녁 무렵에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보면 참 좋거든요. 최고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 잘 표현하고 네. 이러면 돼. 아까 이제 이혼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격 차이는 있어야만 돼요. 차이는 있다. 성격 차이가 없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네. 남자 여자는 제일 다른 존재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남자 여자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지, 같으면 재밌겠어요? 네. 난 나랑 똑같은 성격이 있는 여자하고 잘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격이 달라야 좋은 건데 네. 다르면은 갈등도 많지만 재미도 있고 자손이 유능한 자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비슷하면은 처음엔 충돌이 없는 듯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많이 습득하지 못해요. 성격 차이가 많은 거는, 이거는 이혼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데 적은 성격 차이도 조정을 못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고집이 세서 그런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들은요. 예. 모든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옳아요. 근데 본인이 옳은 것만큼 부인도 옳아요. 늘 이제 성격 차이라는 거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거든요. 이게 아니라 나도 옳고 아내도 옳다. 단 우리는 다르다. 이 다른 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가 이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 차이는 절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조종하지 못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성격 돼요.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그럼요. 것이다. 예. 뒤에 한 말이 더 붙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분들 중에 어떤 이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맞는 거군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네. 못하는 거, 또는 상대의 아픔에 무심한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아픔을 결혼 과정에서는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성들이 시집을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 아무리 남녀 평등이 됐더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시댁에 여성이 혼자 뛰어드는 양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초기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럴 때 여성들이 되게 힘든데, 이때 남성들이 그렇게 여성들을 이해할 능력이 잘 안 돼요. 상처를 많이 주죠. 그러면 남성들이 난 잘 모르지만 상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자기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라는 거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 듣고 자꾸 이걸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처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나이 들어까지 오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가 그 이혼하고 이러는데 크게 작용하는 게 외도거든요. 외도 많죠. 상대방의 외도. 네. 이런 경우는 극복이 됩니까? 외도가 여러 형태의 외도가 있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의 외도는 이거는 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외도, 충동적인 외도를 하고 문제 있는 외도를 하는 사람,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하고는 살 수 없죠. 근데 외도가 그럴 마음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절망적인 출구로서의 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못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그걸 자기가 외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남자들하고 여성들하고 사랑의 차이가 나는 거가 한 10배쯤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체는 섹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뇌와 뇌의 교류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이래도 돼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얼굴 보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아내 보고,
아내가 밥 해주는 거 가끔 먹고 가끔 섹스하고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남편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몇 달을 굶긴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물 안 준 식물같이는 여자들은 시들어져요. 그 상태의 여성들인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걸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외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사랑의 어떤 필요성 이거를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성들인 경우는 그 교류가 그래서 아까 제가 뇌라고 얘기한 거는 언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교류가 있지 않으면 여성들인 경우는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럴 때 여성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남성들도 외도를 하거든요. 남성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자기도 잘 몰라요. 잘 풀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상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면 아내도 이제 충돌되고 하면서 아내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말하자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항적인 외도.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이 쭉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거를 알고 아 이게 아내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아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거는 외도를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남편이 그렇지 않고 계속 외도를 한다든지 이해가 없다든지 하면 그거는 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상담하실 때 보면 그 외도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의 외도는 바람인데 아내의 외도는 바람 이상이다. 일반적인 여성들인 경우에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하고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체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남편은 자기 남자가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이 자기 남자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못 돌아오겠네. 여성들은 그래서 바람이 나면 못 돌아요. 이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인 경우는 남자가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그건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남편하고는 끝난 거예요. 남편하고 너무 상처받든지 이럴 때 있는 이 경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도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도가 있어도 상담자들인 경우는 그 외도를 분석해가지고 본인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외도를 했는지. 그래서 보죠.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배우자 관계에서 복수하듯이 하는 외도는 사실 이런 외도인 경우는 보호자하고 이혼을 안 해요. 그다음 보호자가 있어야만 돼요. 이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한 상대를 또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 복수심인가? 자기는 나를 복수심이에요. 힘들게 했으니까. 네, 자기는 복수심이에요. 근데 이 복수심하다 실제로 부인한테 이혼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수심으로 외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이혼 안 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우리가 볼 때는 철없이 남성들인 경우에 아 여자가 많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외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다 보면 호기심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의 환경이 너무 못 견디겠어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복수심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까 얘기하는 그거에 그러니까 본인은 뭐 사실 배우자가 잘못됐든 자기가 잘못됐든 하여간 해결하지 못한 그 잘못이 있는데 이걸 배우자의 잘못으로 탓하면서 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까 얘기한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를 해석하면 절망적인 출구로서의 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부 문제,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외도죠. 그래서 그 직전 단계가 외로움이나 상실감 그런 게 극복이 안 되면 거기서 밖으로 이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같은데 많죠. 그럼 외로움이나 아니면 상실감 또는 열등감 집에서 느끼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요 원인을 규정해야죠.
그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래. 우리는요, 사람 특히 남성들이 그러는데 남성들은 본인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걸 잘 몰라요. 그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본인을 힘들게 하면 남편을 멀리 하거든요. 그럼 남편은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근데 보통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관계, 결혼 생활에서 남성들은 상처를 적게 받아요. 사랑의 요구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사랑해도 되니까 남성들은 조금만 해도 되니까 상처를 주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니까 많은 경우의 여성들인 경우는 젊었을 때 남성들의 사랑을 적게 받아서 관심을 적게 받아서 교류가 적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성들이 외로운 건 딴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거든요. 아내가 나를 좋아하게끔 할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혹시 아내가 나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준 것이 있는가, 받은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참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어렵죠. 근데 어떻게,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아, 물어봐. 예,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이. 회피하지 말고 물어봐라. 예, 근데 남자들이 물어보면서 이런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진짜 불만이 있거나 비난하는 것 같으면 그거 상처받을까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아내한테 상처 안 줄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줘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안 물어보고 피하죠. 남자들은. 회피해버려. 남자들도 갈등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 당사자한테. 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남자들이 더 그렇고 여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꾸만 자기의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에서 내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아프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떤 남자도 자기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몰라서 아프게 하거든요. 툭 던지지. 네, 몰라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있으면 본인이 무슨 비난받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섹스리스도 우리나라가 아주 금메달감이라는 자료가 있던데요. 왜 이렇게 섹스리스가 있을까요? 섹스리스가 많은 이유는 너무 바쁘죠. 네, 너무 바쁘고 일단 좀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둘이 눈을 마주쳐야 뭐가 되잖아요. 섹스가 우리 섹스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옷부터 벗고 삽입하는 게 섹스가 아니라 사실 이름 불러주는 것부터 섹스잖아요. 이름 눈빛. 들어본 지뭐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을 맞추고 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뭔가 왜 제스처를 하면서 섹스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눈 맞추지 않고 서로 뭐 유튜브 따로 하다가 잠자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만 봐도 하루가 그냥 후딱 가고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셀코 TV도 얼마나 유용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리만족으로 뭐 나는 솔로니 이런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인기더라고요. 예, 뭐 연애를 배운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볼 뿐이지 그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러지 그거 봐갖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다른 것들이 다 태워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설문조사 결과긴 하지만 뭐 섹스리스 부부가 그 숫자가 뭐 정말 이렇게 거의 금메달, 은메달급에 이르렀다면 근데 섹스리스의 기준이 뭐예요? 뭐 단 한 번도 안 잠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만 섹스 리스냐? 사실은 섹스리스는 네. 리스잖아요. 네. 그래갖고 모자란다라는 뜻인데 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쪽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건 섹스리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달에 그래도 2번 이상은 하는 게 섹스리스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또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다루셨더라고요. 영어에 리스가 전미사로 붙으면 한 번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 21년에 서울에 사는 성인들 성생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섹스리스가 36%예요. 네. 그러면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섹스리스의 기준은 뭐였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거였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제일 많이 안 한다가 20대 남녀가 43%. 젊을수록 예. 사실 제일 불타오를 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아마도 21년이 좀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한 번도 왜 사귀어본 적, 섹스를 안 했다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사귀어본 적이 없다 29%. 어머.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뜻밖의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며느리랑 똑같이 아이 낳은 시어머니 그래갖고 뭐 팔남매 막내를 50대 어머니가 막 그냥 정말 폐경 네. 직전에 네. 해서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100세 시대인데 지금은 젊은 20, 30대들도 아예 뭐 이런 성경 요즘은 없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친구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는데 원나잇도 많고 뭔가 사귄다라는 어떤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성적 긴장을 풀기 위해서 섹스하는 친구들도 있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테니스 한 게임 하듯이 그렇죠. 예, 아. 그런가 하면 뭐 혼전순결 혹은 뭐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이나 섹스를 경험해본 친구들이 훨씬 인간적일 것 같고 네. 정말 우리가 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재를 살려면 그 아날로그가 좀 많이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아날로그는 무엇보다 사람 피부가 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남녀 간의 어떤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스킨십이 회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근데 부부 간에 없고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 왜 비즈니스 대화만 하게 되고 맞아요. 정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뭐 이런 게 계속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스킨십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스킨십이 수많은 게 함포되어 있겠지만 네. 이게 스킨십이라는 교수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친밀감, 네. 친하지 않은데 만지는 거 범죄잖아요. 네. 따뜻함 네. 이게 나이 들어서 복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노력들을 다 안 하신단 근데 말이죠. 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회복이 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20대에 좋았던 부부가 30대도 좋고 30대 좋았던 부부가 40대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해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혼한 부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다 불행했다고 그래요. 이번 결혼은 너무 불행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행복한 순간도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네, 근데 여자들은 지금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불행하니까 전부 불행한 생각만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것도 지금 잘해주면 지금 돌봐주고 아까 막 얘기하신 것처럼 예뻐해주고 그리고 그 뭔가 뭐 쓰레기를 버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 뭘 한다, 일을 줄여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네.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노골노골 풀리잖아요. 네.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오면 어쨌든 아내를 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고 뭔가 좀 해주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마음이 좀 풀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을 때 네. 거부해도 상처받고 네.
원하지 않는 자꾸 요구해도 상처받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더구나 이제 젊은 때 아우 나 음. 피곤해서 그러니까 뭐 어째라거나 아우 여보 나 지금 뭐 생리 중이야 뭐 여러 가지 네.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네. 60, 70대 된 네. 분들이 어쩌다가 뭐 네. 내지는 혹은 또 네. 휴학유연할 때 거부당하면 막 부르르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거부하는 좀 방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는 방식. 되게 귀찮아하고 막 네. 이렇게 됐어. 무시하는 네.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40 넘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여자들 얘기는 했지만 이제 삽입할 때 아프기도 하고 성욕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는 부부가 어쨌든 좀 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마당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노인에 대한 성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80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대요. 저런. 날을 정해놓고 하신대요. 근데 토요일 날인가 봐요, 아마. 그날 하는데 왜 손주들이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하신대요. 엄격하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둘이 정말 돈독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몸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부인도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싫다라는 분들은 전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섹스를 잘 못하고 그 섹스에 대해서 여자가 원하는 섹스, 남자가 원하는 섹스에 대해서 서로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막 하고 그냥 내려가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쾌감을 못 느끼는데 해야 되니까 지루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이러는 거죠.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대화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 아유, 것처럼 대화가 에로틱할 때가 있죠. 네, 섹스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오늘 삽입까지 안 가더라도 뭐 즐겁고 행복했으면 사랑을 표현했다고 느끼면 그게 섹스고 그거를 둘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좀 현명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 그거는 협상력이라고 생각해요. 협상, 예. 네고시에이션. 네네. 그래서 얼마만큼 양보하고 얼마만큼 내 걸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협상을 잘하는 부분은 오래 살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부분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섹스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50 넘어서까지 왜 굉장히 금슬 좋아 보이는 부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부 보면 또 70, 80까지 그냥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막 존경심이 들어요. 저분들은 정말 애써서 협상하고 사이좋게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존중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게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다음 주 네. 수요일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맞아요. 네 피곤하다고 내 생각 안 하나 이러면 안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워낙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 뭐 노총과 노처녀도 많지만 또 이혼도 많잖아요. 많죠. 뭐 아니면 네. 사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휴업인지 폐업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성생활도 네. 남편이나 아내의 부재로 말미암아 재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생활이 이게 뭐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네. 아니면 뭐 1년이 됐던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안 하다 저는 그러니까 터널에서 통로가 없었는데 이거 할 경우에 이때 어떻게 순조롭게 조금 어떻게 시작을 할 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네. 사람이 생기면 네. 또 활력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 막 뭔가 해보려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들으셨고 그 성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됐으면 사실 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호르몬 치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네. 윤활제 같은 거 써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윤활제를 쓰는 걸 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상처 남은 연고 바르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건강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재혼하는 커플한테 저는 꼭 얘기해요. 섹스를 좀 해보고 하시라고.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재혼하면 전에 그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가 자꾸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세 사람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뭐 그 성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알아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왜 같이 사는 남편들인 경우에도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비아그라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발기부전 치료제. 예.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오랫동안 안 하다가 자기 혼자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내는 건조해졌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내랑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내도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게 좋죠. 근데 진짜 섹스하면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기분도 있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터치가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나오거든요. 네. 그 호르몬이 애착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이제 스스로 옥시토신 촉진법인 거죠. 근데 남이 안아주면 더 좋잖아요. 그쵸?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내가 이렇게 혼자 그럼요. 외롭고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면 아, 좋잖아요. 너무 좋죠. 손자도 안아주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예. 그게 그 사랑하는 사이 또 그렇게 왜 그런 사이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40대 이후에 이제 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 사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늘 오면 화해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그리고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을 좀 기적같이 생각하시고 좀 하루하루에 지금 현재를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변호사님이 접해보신 외도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당사자가 많이 아파하는 사안들이고 정말 기상천외한 관계들인데 신문에도 한번 났던 건데 이제 친언니죠, 자매간에. 그러니까 언니하고 제부와의 관계. 그래서 위자료를 수천만 원 부담했던데 저희도 변호사지만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그래요? 네, 경악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형부하고 처제 사이는 그런 경우가 뭐 왕왕 있긴 한데 사실 언니가 여동생 남편 제부로는 좀 드물고 그다음에 뭐 재수 씨하고 아주버님 사이 이런 경우가 경악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좀 왕왕했습니다. 지금 위자료 말씀하셨는데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액수가. 네, 2, 3천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네. 그 위자료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런 거예요? 물론 몇몇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진국 중에서. 왜냐하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외에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정신적 고통 더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3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00 정도면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이죠. 예. 그 정도예요?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예요. 이제 외도 신호가 딱 아까 촉이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촉이 딱 느껴지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인간이 얼굴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얼굴이. 온 세포가 다 살아나면서 옛날 연애할 때처럼. 예뻐져요, 여자들이. 예뻐지고 딱 봐도 생기가 느끼고 평상시와 다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스텝하고 호흡수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아내분들이 안 입던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안 입던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보면 늦은 귀가 다 그 얘기래. 귀가 늦어지더니 주말이면 꼭 나가더니 며칠씩 안 들어오더니 수시로 친구분들의 부모님이 상당히. 돌아가시고 출장도 잦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으로요. 네. 귀가 시간 땡 6시면 퇴근하는 남편분이 30년간 외도하다 발견된 적 있어요. 와, 그러면 낮에 그러나? 선수들은 밤늦게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딱 모범적으로 하고 네.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네, 낮에. 새벽 운동을 간다든지. 예, 새벽에 약수터를 간다든지. 예. 그럼 먼저 이제 그 상간녀분이 인근에 집을 얻어도 살면서 미리 약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이렇게 30년을 유지하다가. 근데 그럼 어떻게 걸렸지? 정숙이 아줌마 때. 정숙이 아줌마? 정숙이 점검을 갔는데 거기에 이 집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이거 어. 필터 교환해 왔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저기 몇 동 못해도 아저씨 똑같은 사진이 있던데 쌍둥이에요? 그런 아, 거요? 아내가 그동안 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진짜 희한한 경우네.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에다가 주차해놨다가 거기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게 아내분 전화번호여서 글로 경비 아저씨가 전화해서 차별하고 거기 왜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 쫓아가죠. 왜냐면 쫓아가. 그 전에 아, 촉이 촉이 있어. 있거든요. 쫓아가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외도 느낌이 있을 때 그걸 바로 다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꼴을 지켜봐야 됩니까? 다그치게 되죠. 대부분 다 다그쳐놓고 오세요. 네. 19은 다그쳐놓고 오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거고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순간을 절제할 수 없는 너무 화가 나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딱 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너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너한테 내 감정을 폭발시켜도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상승작용이 되면서 다 해서 뭐 별의별 일 다 겪고 오시는데 전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요. 차분하게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로 이혼 증거가 충분한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걸 터뜨렸을 때 절대 그 과거의 부분은 못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나는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분들은 내가 이 뜨거운 돌을 만져갖고 손이 막 지글지글 타는 심정이어서 이걸 바로 뗄 수밖에 없을 만큼 순간을 폭발해 버리세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그 아프게 하고 폭발하게 하는 게 배우자 외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도로 소송까지 가면 그러면 증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어떤 증거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대부분 휴대전화에는 SNS에서 걸리거든요. 요즘 분들은 이제 정보가 많이 나가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삭제를 하고 들어오세요. 전삭을, 전체 삭제를. 근데 전체 삭제하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부분 삭제만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 배우자의 그 휴대전화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 멀리서 봐도 보이니까. 그다음에 숫자도 남자분들 단순하다 보니까 몇 개 하다 보면 다 열리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다 보면 전삭하고 부분 삭제한 것도 좋은데 휴지통 삭제를 안 하신 거예요. 휴지통에 있는 게 오히려 다 모여 있죠, 그거. 그런 걸 가져오신 경우가 있고 업무상 이제 통화 자동 녹음을 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자동 녹음이 이제 발각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부부분이 사이가 좋아서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이제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에 정확합니다. 타임라인은. 위치가 다 걸려요. 옛날에는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나오는 건 반경 500m이기 때문에 500m 별거 다 있잖아요. 빠져나가기가 쉬웠어요. 지금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히 그 건물 지하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악설을 못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쫓아가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장을 잡아. 예, 차 주차된 사진을 찍거나 증거 보정 신청을 해서 그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을 뭐 CCTV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게 돼서 뭐 외도에 대한 증거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두 남녀분이 만나서 그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있으면 돼요. 현장 안 적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가지고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덮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간통죄를 처벌하던 시절이고 간통죄는 성관계를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마다 처벌하는 거니까 그런 거였구나. 성관계 한 후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을 덮치는 거고요. 부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이 많아도 부정행위고 사랑해랑 문자로만 해도 부정행위다 보니까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갖고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아니고 상대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제 혼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우리 안 했다 막 이렇게 우기니까 그렇지. 판사님이 인어예요? 예? 인어? 아랫도리 물건이 인어예요?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기지 말아야지. 근데 예전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같은 거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SNS가 있거든. SNS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삭제들을 다 하고, 뭐 휴대전화 2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행을 해서 사진 찍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게 프라이버시권이라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연예인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위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500, 100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어쩌고 뭐 소송 들어온다면 그 금액도 적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뭐 신문센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공무원들한테 돈 얼마 줘서 정보를 뺏는다든가 차에다가 추적기나 도청 장치 설치하는 이게 불법이지 사진 찍는 거 자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에서 아까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는데 동의 없이 남의 휴대폰, 그럼요. 배우자 포함, 네. 정보통신법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처벌이 되긴 하는데 굳이 이제 화가 난다고 이렇게 형사고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형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가 기소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 핸드폰을 안 보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내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대단한 건데 그걸 하는 심리는 뭔가요? 그냥 훅 가나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본능이죠. 뭐 처음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은 마음에 드는 매력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끌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하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의 힘이다. 뭐 사회화의 뭐 그런 과정이다. 뭐 그런 게 뭐 결여됐을 때 이런 건데요. 본능의 교육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보면은 본인의 절제력일 텐데 그거를 대부분 절제력을 왜 이용해서 감정을 누르지 않냐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괜찮으니까 뭐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하나 보고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훅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이성 간의 문제를 뭐 원칙으로 어떻게 따지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가족 구성원의 그런 생활 태도 또는 친구들이 어떤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횡단보도는 무단횡단 못 하잖아요. 근데 한 10명 우르르 가면 나도 가자. 그러니까 주위가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외도남, 외도녀를 좀 알아보는 방법,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친구들을 좀 보고 이러면 될까요? 일단 남편 같은 경우 시아버님을 봐야죠. 시아버지. 그런 적이 있나 봐요.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하면서요. 이 집안 내력이에요. 외도가. 시조부님은 처벌뒀다고요. 시아버님도 호적에 올린 여자분만 7명이에요. 큰아주버님도 외도로 이혼했고요. 작은아주버님도 이혼했고요. 막내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가족 내에 허용되는 문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분들이 오시면 아내 외도해서 오시면 우리 아내는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개 아내분이 거길 전파시킬 수 있어요. 왜 나는 엄한 사람 우리 학생 때 듣던 얘기. 네,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골프 치고 뭐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매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고 아무 죄의식도 없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대단한 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습관입니다. 생활입니다.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 다루고 이제 이혼법 이런 걸 많이 다루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도 관련해서 또는 이혼 관련해서 야 법률이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위자료 액수를 좀 상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대법원에 이제 그런 결정이 중요할 건데 위자료 액수가 오르고 있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외도로 인해서 굉장히 배우자들이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엄격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과거 같지 않아서 통신조회도 전혀 되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하는 건 분명한데 증거를 잡지 못해서 배우자 외도로 가슴 아픔 하나.
그다음에 외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배우자를 비난하거든요. 너는 의부증이야, 의처증이야. 이런 고리랑 고통하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증거 방법을 좀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점점 더 엄격해지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유책지를 포기하시든지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가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곧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